네,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계속해서 박찬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또 하나의 테마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갈 곳 잃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만큼 방향성이 시장이 없어요. 좀 방향성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때 한정된 수급이 어디로 쏠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러한 답은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네. 이제 미국이 대선 바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11월 5일까지는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 트럼프 전 대통령 진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네. 그 총격 사건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시금 좀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쫙 지금 몰리고 있고 금, 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특히나 또 환율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레드웨이브 얘기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 이제 바이든 정권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 2차 전지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축소가 되든지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IRA 이런 그 보조금의 축소 폐지 이런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2차 전지 이러한 부분에 따른 그 어느 정도 투자 속도 조절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삼성 SDI 등 이런 배터리 셀 업체나 그런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투자 속도를 늦춰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에 따른 뭐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범용 관세와 그리고 이런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잖아요. 또 그렇죠. 법인세 인하 이에 따른 세수 부족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강달러 부분과 맞물려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이 부분이 같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부담 요인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방비 분담금 관련되어서도 13조까지 올리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어떤 섹터에 줄을 서야 될지 그 셈법이 복잡 다단해질 수밖에 없는 딱 이러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걸 다 뒤집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펼쳤던 이제 또 대미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종목별,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꼽히는 섹터들 좀 종목이랑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2차 전지나 뭐 방산 뭐 이런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방산 쪽은 트럼프 피해주로 그동안에 분류가 되고 있었고요. 방산 쪽은 이와 관련된 자주국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수혜주로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수혜주로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현대 로템을 비롯한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표적인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대로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딴에서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교류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 테마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쪽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같은 STO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S그룹이나 SY 스틸텍 같은 이런 개별적인 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 쪽에서는 인디에프, 일신석재 뭐 이런 쪽인데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왜 직접 수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푸틴과 친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김정은과 친하니까 남북 교류 이런 부분이 탄력을 받겠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아니 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런 부분이 그냥 머니 게임 형태로 그쵸.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고 또 이제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이런 부분이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 그렇죠.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말하는 소위 선수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움직인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뭐 비트코인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원하게 투척을 하면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까지 움직이는 정말 대단한 워낙 주도자가 없어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닥 거래대금 보셨어요? 오늘 최근에 코스닥 거래대금 보시면 답답하죠. 뭐 답답하죠. 네. 오늘 뭐 2.8% 빠진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거래대금이 5조, 6조 이 네. 부분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쵸.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그래도 오늘 2.8% 빠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7.3조 기록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5조, 6조 많이 올라봐야 7조 딱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화랑을 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8조 이상은 꾸준히 찍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로 우리가 소위 꽃놀이패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한 좋은 흐름이 나타나려면 최소한 10조 이상은 꾸준히 찍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5조, 6조 많아봐야 7조인데 7조도 시장이 많이 올라서 7조가 아니라 지금은 빠져서. 로스컷 물량 네. 빠져서 7조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수급이 갈 곳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일부 올라가는 대장주들이 더 올라가 버리고요. 가는 종목들은 더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주나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 이런 친구들은 더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은 선택받아서 더 가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일부 테마로 네. 분류가 되는 이런 종목들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즉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질이 좋지 못한 이러한 흐름이 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으면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테니까요. 계속해서 거래대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지금 제 대본에 있는 거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쪽도 써 있어요. 네. 진짜 그 영향이 꽤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쪽까지도? 사실 이런 방산 쪽이랑 네.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은 누가 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이제 약가이나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CDMO 관련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최근 ST팜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이 새롭게 재평가 받는 종목이나 바이넥스 중소형주에서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지수 관련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부진하지만 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앞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이제 뭐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럼프가 되게 되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동 이런 정치적 불안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전쟁 안 이러한 끝날 것 부분이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바로 끝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또 이런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좀 최근에 시장에서 재평가 실적으로서 받고 있지만 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서도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네. 방산 쪽에서는 최근에 대장이 현대 로템이죠.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탑픽으로 오늘은 이제 이 두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마감하기 전에 봤더니 분명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2.7%인데 올려붙였어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죠.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하지만 선뜻 또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힘들다 죽겠다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즉 가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쵸.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0분 중에서 지금 한두 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8, 9분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언제 갈까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다림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송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러면 과연 내 차례가 언제 올까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죽겠다고. 너 괜찮냐며 여쭤봐 주셨거든요. 진짜 가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들고 있지 않으면 지금 계좌 수익률이 날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용기 있게 내가 담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 4개사 쭉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저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장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목표가가 다 40만 원 위까지 올라와 있고 거기까지 맞아요. 올려 붙였어요. 맞아요. 대단하네요. 오늘 저가가 2.7%에서 지금 고가가 1.18%, 지금 종가가 1.05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종가가 고가에 그쵸. 마무리 지은 이런 상황이고, 사실 9대1로 이런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분할 이전의 시총을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한국과 폴란드 이런 정상회담이 내일 모레 24일에 있고요. 그와 관련지어서 구체적인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계약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의 경우는 K2 전차 추가적인 2차 계약 물량 180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도 물론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이런 수주 베이스 이런 그 가치 재평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지금 올해 말 기준 PER 자체가 대략 19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대략 한 15배 전후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드로 보게 된다면 한 16배에서 17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글로벌 피어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나 보잉 등 글로벌 피어들 평균이 22배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드 PER 자체는 대략 한 25배 전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24일, 그러니까 한폴란드 정상회담 1차적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광군제. 광군제, 그쵸?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광군제요. 또 그리고 막대과자 데이 뭐 이런 네, 것도 그쵸.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폴란드 독립기념일이 있더라고요.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을 그것도 기억을 해야 알아야 돼요? 돼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그 배우자, 네. 그러니까 저 배우자 생일도 좀 깜빡깜빡해서 혼날 때도 있는데 폴란드 독립기념일도 기억을 해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더라고요. 네. 폴란드 독립기념일이 11월 11일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런 2차 계약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꾸준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정과 실적, 밸류에이션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좋은 그 성공적인 투자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 4개사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사실 탑픽은 현대로템이에요. 아. 현대로템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맞아요. 오늘도 좋은 모습 나오고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밥값은 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LIG 넥스원 준비를 해봤어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사실 한 20배 초반, 23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대략 한 26배이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21배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3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글로벌 피어들이 22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꽉 찬 집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재평가 받고 있는 부분은 올해 지금 6월 달에 있었던 7월이었죠. 미 국방부 이런 천공 관련된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지금 4분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 천공 유도 무기를 수출을 하게 되면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 이런 방산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가치 재평가 프리미엄 요인이 붙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라서 천공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올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내년에 사우디와 그리고 내후년 이라크 이런 부분도 지금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도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확실하게 재평가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고 종가가 지금 고가에 마무리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었어요. 최근에 두려워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두렵고 시장에 빠지는데 나 혼자만 더 청청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두렵지만 가는 종목에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올리고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매수가는 시가 부분에서 일단 초병을 띄워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대다수 리포트들이 30만 원 이상 윗선을 바라보고 있고 대략 한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그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하단인 31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26만 5천 원이고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23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버퍼를 감안해 가지고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LIG 넥스원은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조정 나올 때 분할을 조금씩 모아가고 일단은 내일이라도 초뱅이라도 띄워놓으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젠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계좌가 슬퍼지는 그런 장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일스토리의 박창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